황희찬 선수가 인간 승리 스토리를 써냈습니다. 축구 이적 시장 정보의 오피셜이라고 알려진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본인의 트위터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과 재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이번 시즌 팀 내 2위 득점자인 마테우스 쿠냐의 5골보다 4골 더 앞선 정규리그 8골 포함 9골을 넣으며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자 여러 구단의 이적 설등이 꾸준하게 나왔고 울브즈는 2026년까지였던 기존의 계약에서 2년 더 연장하는 5년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2028년 6월까지 유효하며 추가 시즌에 대한 연장 옵션까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은 그를 클럽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로마노 기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팀 내 최고 연봉은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로 9만 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재계약 전에 황희찬 선수가 3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3배 이상 주급이 오를 전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울버햄튼에 합류했을 때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한 이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최고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과 성실함 덕분입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자기 도전이 오늘날 그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난 시즌 브루노 라즈 감독 아래에서 주로 조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시즌 초반은 다소 험난했으며 주로 리그컵 경기에서만 선발로 나서는 등 불확실성이 이어졌습니다. 잘츠부르크 시절 황희찬의 잠재력과 성실함을 알고 있는 사제의 연을 맺었던 제시 마치 감독이 지휘한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황희찬 선수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월드컵 이후 울버햄턴으로 돌아와 점차 선발 기회를 잡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벅지 뒷근육, 즉 햄스트링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고려할 때 이 부상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 교체 출전으로 골을 넣고 다시 선발로 나서며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황희찬이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나설 경우 리그의 탑 선수가 될 것이라는 농담 섞인 얘기도 많았었죠. 그러함에도 황희찬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플랜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턴이 선수 투자 대신 이탈이 계속되자 22-23 시즌 강등권 22에서 13위까지 팀을 끌어올린 로페테기 감독이 잦은 사임하면서 황희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게리 오닐 감독 아래에서 황희찬 선수는 처음에는 주로 조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골을 넣는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패하는 등의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A매치 이후 리버풀을 상대로 한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는 황희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페드로 네투의 패스를 활용해 골을 성공시켰고 이후 리그컵 입스위치전에서도 골을 넣는 등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가지 더 황희찬 선수가 많은 현지 축구 팬들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브즈와 맨시티가 경기를 앞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늘 울브즈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했다. 그들이 보유한 선수들의 실력이 그렇다. 특히 최전방의 네투, 쿠냐, 그리고 한국 선수는 정말 잘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펩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코리안 가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이후 황희찬은 맨시티와 1일 무승부 상황에서 후반 21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고 경기 후 펩 감독은 인터뷰에서는 코리안 가이의 이름인 황을 정확히 언급하게 만들었죠. 그는 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세계적인 명장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이를 기념해 울버햄튼은 코리안 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8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에서 골을 넣자 울버햄튼 팬들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A매치에서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던 황희찬은 당시 A매치 기간 인터뷰에서 오닐 감독과 연락했다. 다치지 말라는 감독의 당부를 받았다고 전하며 감독과의 끈끈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 조커로 활용되던 그의 달라진 입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라운드 본머스전에서는 칼라지치의 결승골에 좋은 패스로 도움을 기록하더니 10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억울한 페널티킥을 내준 뒤 토티의 도움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터뜨리며 2-2 무승부에 일조했습니다. 11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도움에 이어 12라운드 손흥민의 토트넘과 코리안 더비에서는 활동량을 앞세워 2-1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기회 창출에 애썼던 결과입니다.
황희찬 덕분에 울버햄튼은 강등권과 10점 차인 13위로 순항 중입니다. 일부 매체는 황희찬이 오늘 감독 지휘를 받아 뛰는 것에 만족 중이다. 세부 조건만 좋다면 계약 연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경기력에 대한 보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재계약을 예상했습니다.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팀 내 득점 1위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 부문 5위라는 기록 자체가 중하위권인 울브즈 팀에게는 재계약의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는 11월 14일에는 팬들이 선정하는 울버햄튼의 10월 이달의 선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상위권 구단들이나 독일 분데스리가 두세 개 구단의 관심을 받고 이적설이 나오던 황희찬의 재계약 소식은 울버햄튼 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없는 황희찬은 리그 탑 선수가 될 것이라는 팬들의 말을 정말 증명해낸 황희찬 선수가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차범근 교실에서부터 잘츠부르크에서의 홀란드와 함께했던 성장 과정까지 그의 노력을 봐왔던 팬으로서 그가 만들어낸 성과와 이번 팀 내 최고 대우를 받으며 팀에서 간절히 원하는 선수가 된 모습을 보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감동적이면서도 여러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더 많은 활약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짓없는 정보만을 가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향해 간절히 노력 중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